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설명절을 앞두고 고향으로 향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운전과 평안한 귀성길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소중한 가족들과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그동안 못다한 정겨운 이야기를 꽃피우는 행복하고 풍성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2026년 2월 16일 새벽 2시에 대통령이 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직접 게시한 파격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새벽 시간에 이례적으로 긴 장문의 글을 올린 배경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화되었는데 설 연휴 이후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시장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당분간은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하방 압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와 세입자 간의 매도 물량 대책, 그리고 그에 따른 보완책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구독자분께서는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들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세부 조항 속에 악마가 숨어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정책의 허점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 하나하나 해부하고 정확한 분석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드디어 부동산 감독원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불법 거래와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글을 통해 집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되기에 앞서 국민의 삶을 담는 소중한 주거 수단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혼인율과 출생률이 급격히 저하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이면에는 불안정한 주거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행위를 무조건 비도덕적이라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가 이를 결코 권장하거나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주택 투기가 가져오는 일시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는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정치는 국민들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수의 행복과 최선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숭고한 영역이라 설명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이기에 소수의 독재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진실과 합리성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웬만한 정치 평론가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집단 지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그들의 목소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거용, 집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모순들에 대해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내비쳤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임대물건 공급이 줄어들어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지만 대통령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의 임대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일부 언론이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시장이 망가진다는 식의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가스라이팅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언론의 주장과 달리 다주택자의 매수세가 꺾인다고 해서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이유는 없으며 이는 본질을 흐리는 무리한 주장일 뿐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장동욱 대표와의 오찬 회동이 돌연 취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상당한 아쉬움과 함께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주택자들을 과도하게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및 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날선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취임 초기 65%라는 높은 수치로 시작했으나 여러 정치적 변수를 거치며 등락을 반복해왔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 50%대로 조정되기도 했으나 작년 11월 관세협정 체결 등의 성과로 64%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50% 중반까지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민주당 내의 여러 잡음과 맞물려 지지율은 36%까지 급락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반전의 계기는 1월 25일 대통령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 발표였습니다.
해당 게시물 이후 지지율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고령층 사이에서 보안법 관련 이슈로 잠시 지지율이 이탈하기도 했으나 부동산 정책의 선명성이 이를 다시 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의 실제 지표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지난주 6만 건을 돌파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5천 건이 추가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5천 건이 늘어나더니 다시 일주일 만에 같은 수치가 늘어난 것은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 지역에서만 약 3천 건 이상의 매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구의 경우 5,700건 수준이던 매물이 현재 7,500건까지 치솟았으며 송파구 역시 5,000건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서울 전체 증가분인 만여 건 중 상당 부분이 핵심 지역인 강남권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번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매물 증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도인들이 호가를 낮추지 않고 버티고 있어 일부 급매물만 소진될 뿐 일반적인 거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정체된 상황에서 매도자들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시장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짚어보자면 서울의 주택 100개 중 50개는 자가이고 나머지 50개는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는 구조라고 가정해 봅시다. 다주택자가 전세를 낀 집을 추가로 매수한다고 해서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이미 전세가 들어있는 집을 추가로 매수하는 행위는 결국 임대인만 바뀔 뿐 시장의 전세 공급량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만약 다주택자가 실거주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서 다시 전세를 놓는다면 전세 물량은 하나 늘어나겠지만 실거주할 집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거래는 시장 전체의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 안에서 소유 형태만 바꾸는 제로섬 게임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유일한 경우는 다주택자가 기존의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을 직접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집이 있는 마을에 새로운 주택 20개를 건축하여 임대로 내놓는다면 그때 비로소 임대 시장의 총량이 70개로 증가합니다.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 임대가 아닌 건축 임대만이 시장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었던 제도는 주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건설사가 지은 미분양 주택을 처리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졌을 때 다주택자가 그 물량을 받아줌으로써 국가 경제의 연쇄 부도를 막으려 했던 일종의 비상대책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과열되거나 투기적 수요가 강한 시기에도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의 본래 목적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것입니다. 다주택자 지원 제도가 어느 순간부터는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 대신 개인의 자산 증식이나 투기 수단으로 기형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제통화기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완화 조치는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유동성이 메마른 시기에는 세제 혜택을 주어서라도 민간 자본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여 경기를 부양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은 그때와 전혀 다르며 왜 여전히 과거의 문법에 갇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정부 시절 국토부 관계자들이 정책 프레임을 잘못 설정하여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뒤통수를 쳤던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비상 상황일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가 평상시에도 남발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집을 지어 올리는 건축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주택, 도시, 기금 등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이 100% 맞습니다. 이제
2월 2주차의 시장 거래 양상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일시적인 반등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하락 거래들이 데이터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정부가 1011 대책을 발표하고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잠시 시장이 출렁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착시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은행권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액을 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자 저가 매수세가 잠시 붙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 비율을 70%까지 파격적으로 풀어준 것도 중저가 주택 시장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부추긴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의 사례를 보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뒤로하고 2억 원 이상의 하락 거래가 속출하며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2월 2주차를 기점으로 그동안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주요 지역들에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실거래 사례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신고가 경신 소식이 들려왔던 지역들조차 이제는 하락세로 돌아서며 시장의 약세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작년 대비 가격이 급격히 올랐던 일부 단지들은 1년 만에 6억 원 이상의 상승분을 반납할 정도로 조정의 폭이 매우 깊고 가파릅니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던 결정에 대해 서울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결과적으로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 매매 변동률 차트를 분석해보면 0.31%까지 치솟았던 상승 곡선이 이제는 힘을 잃고 아래를 향해 꺾이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하락의 강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분양가 인하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하락세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예외 조항과 같은 불필요한 규제 구멍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만 합니다. 임차인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복잡한 예외 조항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의미한 조치들입니다. 현재 서울시장은 공식적으로 하락 국면에 진입했으며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 역시 상승세가 억제되며 하향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전국적인 시장 흐름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발언 이후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뚜렷한 하방 압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지방시장의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가 팽팽히 맞서는 횡보장세가 길게 이어지고 있어 수도권과는 다소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집주인들이 매물을 더 쏟아낼 것이며 이는 수도권 주택 가격의 추가 조정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지역들은 가격 거품이 빠지며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 외 지역들은 강보합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앞서 언급한 금융권의 대출 한도 확대 조치가 중저가 시장의 본의 아니게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 당국이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신축 대단지에 국한된 것이며 구축 아파트나 일반 주택 시장은 여전히 냉기가 흐르고 있어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5월 이전에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시장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 분양 물량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무주택자분들은 조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한두 달 정도 시장을 더 지켜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한 공급 신호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후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자산 가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주택자가 기존의 주택을 매수하여 전세를 놓는 행위는 시장의 유동성 파티에 불과할 뿐 실제 거주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 임대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설사와 일부 언론의 교묘한 논리에 속지 말고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공급은 땅 위에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건축 행위에서만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공급만이 전세와 월세 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새벽 2시에 올린 글의 핵심은 결국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정치란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그것이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독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고도의 과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은 이미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그 배후의 숨은 이해관계자들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으며 더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는 주택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부당한 특혜보다는 노력하는 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실물 경기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면서 시장의 체질 개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시적인 반등 소식에 조급해하며 무리하게 빚을 내어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 투자는 현재의 하락 장세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한 행동입니다. 서울의 주요 단지들에서 나타나는 하락 거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가격, 피로감과 정책적 압박이 결합하여 나타난 필연적 결과입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 역시 서울의 가격 하락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며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어 당분간은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긴 침체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감독원을 통해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다운 계약이나 업계약 같은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시장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격 또한 비정상적인 거품 없이 합리적인 선에서 형성됩니다. 세입자분들은 임대차 입법의 취지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시고 부당한 퇴거 요구나 전세금 인상 압박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포함한 주거 안정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가오는 5월의 추가 대책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공공분양 계획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의 엄격한 적용 방안이 포함되길 기대합니다. 시장의 노이즈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본인의 자산 상황과 생애 주기별 계획에 맞춰 차분하게 기회를 엿보는 것이 이 혼란한 시기의 승자가 되는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설 연휴 기간만큼은 부동산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는 데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고향집의 따뜻한 아랫목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의 손을 맞잡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보다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먼저 챙기는 소중한 명절이 되십시오.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숫자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안식처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의 소중함입니다. 저는 연휴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올바른 시장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더욱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부동산 정책의 세부 독소 조항이나 무주택자를 위한 실질적인 청약 전략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집 영상을 준비하여 공유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이 제가 이 방송을 이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며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정직한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방송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이 올바른 부동산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지금은 성급한 결정보다는 시장의 조정 과정을 충분히 인내하며 지켜보는 해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내 집 마련의 꿈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졸음운전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모든 가정이 주거 불안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제 방송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새벽 메시지가 던진 큰 파장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공정하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잡고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는 여정에 제가 항상 든든한 등불이 되어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새로운 한 주도 건강 유의하시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무쌍한 흐름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시며 현명한 판단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에서 큰 성취와 보람을 느끼시길 진심으로 빌며 방송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정교해진 데이터 분석과 함께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여러분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설 명절 보내시고 가족의 사랑 안에서 재충전하여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하며 이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